홍준표는 이렇게 말했다. 자, 지금 여야가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 특검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예. 국민의힘은 지금 분리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단식을 풀기 전에 자, 통일교 특검 따로, 신천지 특검 따로 하자는 제안마저 민주당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유죄, 국민의힘은 무죄라고 주장한 바도 있었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신천지 의혹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기해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시장. 왜 이걸 따로 하느냐? 합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검을 하나로 합치라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홍준표 전 시장하고 의견이 같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비슷한 주장인데요. 잠깐 보시면 자, 최근에 특검 정국을 국민의힘이 계속 비난하면서 도대체 그 특검을 두 개로 분리해서 더 많이 하자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 별도 분리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통합 특검을 하도록 하거라라면서 마치 훈시하듯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홍준표 전 시장의 주장은 앞서 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예요. 통일교만 하자 그랬다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천지도 하자. 근데 따로 하자. 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종교의 정치 개입 문제라는 측면에서 통일교와 신천지는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같이 수사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한데 국민의힘은 왜 따로 하자고 하는 건가요?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는 따로 해야 각자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기가 쉽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당 주변에서는 지금 신천지 의혹이 주로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을 합칠 경우에 신천지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면 국민의힘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예. 자, 그러자 이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신천지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질질 끌려고 말꼬투리 잡는 행태로 보이는 건 나만의 느낌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는데 참고로 홍준표 전 시장은 지난 22년 대선이었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자신이 윤 전 대통령한테 패배했다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해온 바 있습니다. 예. 자, 이 때문에 누구보다도 국민의힘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이 철저하게 수사되기를 바라는 다시 얘기해서 뭐 신천지 특검의 진심인 홍 전 시장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박근혜가 장동혁 텐트에 나타났는데요. 10년 만에 국회 와가지고 10년 만에 국회. 천둥번개가 쳐도 밖에 안 나오는데 10년 만에 이 엄동설 안에 네. 국회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저희 매불쇼는 약간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석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아주 그냥 재미로 이 얘기 잠깐은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장동혁이 정말 매가리 없이 단식 중단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끝나기도 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이요 엄청나게 먼 곳으로 갔어요. 이야. 관악구에 있는 양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양지병원 이사장이 그 사람이 아주 좀 골치 아픈 분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양지병원을 갔구나. 아마 다 알 거예요, 이 사람. 네. 김철수입니다. 이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대한적십자사 회장 했었고요. 윤석열 후보 때 후원 회장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병원 이사장인 것 같이 보이잖아. 뭐 그 의료인 같이 보이는데 뭐 의료인은 맞죠. 그런데 국민의힘 정치인이야. 출마 많이 하잖아요. 매번 했어. 근데 매번 안 돼. 진짜 관운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매번 안 돼. 그러니까 정치인이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윤석열 후보 후원 회장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이게 굉장히 화제가 한번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에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상을 줬어. 신천지가 요새 또 등장해. 우리 다뤘던 것 같은데 한번. 맞아. 그 장면 다시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선전 총회장님입니다. 와, 이만희 이 대신에 신천지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대리수상 진행하겠습니다. 야, 표창장 이만희한테. 신천지 예수교 대리수상자입니다. 증거장막선전 총회장 이만희. 귀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한 혈액 사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6월 14일 대한적십자사 와. 회장 김철수. 적십자 큰 박수 인도주의. 부탁드립니다. 와 신천지 이거는 뭐 신천지가 계속 나옵니다. 뭐가 됐든. 예. 그리고 또 있어요. 2022년에 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 동석한 인물이기도 해요. 예. 지금 상을 줬다고 그러지만 상을 한 번도 아니고 52번을 준 거예요. 네. 52번. 52번. 네. 이게 내란 이후에 신천지에 상을 준 거잖아요. 내란 이후도 주고 그 전에도 주고 그렇게 와, 되니까. 굉장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병원을 굳이 찾아가지고 입원을 한 겁니다. 아니 여의도에 병원 있잖아요. 여의도에는 병원 많죠. 많죠. 실제 이제 저분이 재정위원장 이런 것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후원회장도 하고 재밌게도 그 양지병원이 이제 신림고 사거리 이 아주 그 요지에 있잖아요. 코너에 뭐 근데 그 옆에 바로 음식점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음식점은 거의 뭐 국민의힘 사람들 모임할 때 대형 뭐 이렇게 연회 비슷하게 할 때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떼보진 않았는데 그 음식점도 저분이 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자, 저희는 이제 박근혜 등장을 신천지와 연결지어 가지고 어제 저희가 다뤘는데 네. 언론에서는 박근혜 등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한동훈 찍어내기 용어로 또 분석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동혁이랑 지금 가장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교감이 잘 되는 사람이 장해찬이거든요. 아, 네. 장해찬이 페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 만에 국회를 찾아 보수 통합에 마침표를 찍어주셨다. 박 전 대통령 등 대한민국 모든 보수 인사가 로텐더홀 단식장에 모여 마음을 나눴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옹졸하게 단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보수라는 울타리에 발을 들일 자격조차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찍어내기 위해서 박근혜가 외출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외출한 거지. 자, 그러면은 그 한동훈을 찍어내기 위함이면 한동훈과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이준석이거든. 이준석이가 메시지가 요 맥락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또 이 분석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CBS에 나와서 한동훈을 또 찍어 누릅니다. 그래요? 함께 보시죠. 양동욱 대표가 저렇게 자세를 잡고 있으니 뭘 하기로 어렵고 그러면은 이제 본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위로하러 가느냐 아니냐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판단을 못 내린 것 같고 그거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정치하면서 풀어야 될 과제 중에서 제일 하급인 과제일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하나 못 풀어가지고 다른 거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너 이런 거 하나 못 풀잖아. 이제 언론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3의 접근법 나옵니다. 네. 자, 박근혜 외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제가 국힘 사람 두 분한테 이제 연락을 해봤더니 딱 그 해외 순방할 때 왜 드라마틱 엔트리 그 기억나시죠? 차에서 내리면서 뭐 이렇게 해외 순방했을 때 누가요? 심하게 자빠진 거예요? 드라마틱 엔트리를 어느 나라에 방문했을 때인지 박근혜가? 박근혜 그 저기를 영국. 보고 짤처럼 이제 드라마틱 엔트리라고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 있는데 네. 이걸 드라마틱 엔트리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여왕의 귀환이다 라고 그 진영 사람 그러면 전하지 마세요. 벌꿀의 귀환 아니야? 왕정 진짜- 복고주의자들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왕정 복고. 윤석열이 있어서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나는 정말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그렇지. 진짜. 맞지. 그래서 네. TK에서 이제 지금 보면 윤어게인 세력이 이제 야금야금 잡아먹고 물론 TK 뭐 분류다 하고 된 사람들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광범위하게 장동혁, 전한길 등등 하면서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 장악해 나가는 부분을 다시 이제 돌려놓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박근혜가 들어갈 때 누가 옆에서 저기를 해요? 유영아 의원이 했잖아요. 유영아 또 나오겠죠. 네, 유영아 의원이 했는데 그 유영아 의원이 심심찮게 지금 이제 초선에 한 1년 반 좀 넘은 거잖아요. 네. 오래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대구시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또 그거야. 그거 부탁하려고 온 거야. 빚을 확 졌죠 일단. 그러니까 그 부탁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장동혁 장동혁은 대표는 빚이 생겼지. 당연하지.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 뭐 외국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온다 하지 또 옆에 뭐 다른 의원들이 찾아오지 원로들이 찾아오지 그만두지를 못하는 거죠. 계속해요. 애매한 거야. 사실은 진작에 그만두고 싶었는데 금방 두고 싶은데 이준석이가 3일 후에 갈게요.
3일 후에 갖기 올렸어. 그러니까 그만 못 들어가지. 그 와중에 김재원이 와서 나도 단식할게요. 공조 단식을 하네 맞네 막 하니까 진짜 야 이거 속으로는 빨리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김재원이 촉이 빠르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수가 아니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박근혜 말하자마자 진짜 빛의 속도로 말 네. 떨어지 끝나기 맞아요. 전에 예 알겠습니다가 나온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빚을 지었다. 그건 그러니까 맞아.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이상한 밥글이 다니는 거예요. 유영하 의원이 그 현재 있는 지역구에서 이 대구 시장에 나가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역구를 바꿔서 대구 시내로 들어온다. 유영아. 이런 이제 뭐 그러네.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호사가들이 또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황당한 것까지 생겼는데 만약에 근데 그게 사실이면 결과론적으로는 사실일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뭐 어찌됐든. 진짜 박근혜는 정말 나쁜 정치인 아닙니까? 뭐 말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 뭐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정치를 예.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는 거지. 그냥. 그리고 그 이익도 너무 자잘해. 자잘하지. 매번 유영아. 그게 이제 그 거슬러 가면 벌써 한 2년쯤 넘었는데요. 그 기존에 이제 왜 몇 인방 있었잖아요. 네. 그 저 보자 문고리 4인방. 문고리 3인방, 4인방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2년 전쯤에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만난 적이 있고 한데 그들하고도 연락을 거의 다 차단한 거예요. 끊은 거예요. 박근혜가 예. 그러니까 오로지 유영하고 유영아야. 그렇죠. 그걸 이제 재건해 보겠다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이제 좀 움직여봤죠. 그랬죠. 그런데 그 부분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긴밀하게 뭐 협의나 안 이런 돼요. 건 자세히 안 되는 걸로. 왜냐하면 조지현 의원이 이제 거기 네, 경산에 최경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있겠죠. 그때 이제 최경환하고 최경환 부총리는 굉장히 거기서 격분을 한 거예요. 아. 그야말로 최경환 부총리 할 때 조지현 씨가 아마 청와대 행정요원이었을 거예요. 행정관이 제 기억은 정확치 않은데 이제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 자존심 입장에서는 상하지. 완전히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나를 일부러 이 욕보이려고 이제 이렇게 공천을 예.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와서 명예회복 본인의 명예회복 플러스 일종의 이제 세력에 대한 재건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거의 대화가 안 됐다. 거의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대화가 된다는 분이 이제 유영하. 그 유영하 의원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최경환도 대구시장 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이제 몇 번 나왔었죠. 글쎄요. 이렇게 외부로 알려졌죠. 거기서 꽤 이제 높게 나오니까 지금 이제 여러 앞으로 움직임이 이제 있는 거죠. 박근혜 집 방문 러쉬가 벌어지겠네. 이준석도 가고. 그래서 최경환도 가고, 요번에 김재원도 이걸로 가고. 그거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예. 세력들이 윤호개인 세력이 완전히 이렇게 창궐하는 거를 어느 정도 재우면서 다시 입지를 회복했다. 그러니 반대해서 한동훈이 여기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근데 거죠. 그거를 어떤 기획하는 놈이 있으면 그 대구 시민 모욕죄로 감옥 쳐넣어야 돼. 대구 시민을 완전히 뭘로 하는 겁니까? 이 자들은 항상 도구로 알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네. 뭘 결정하면 그냥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따라온다 이렇게 맹종하는. 생각하는 아니 무슨 거야. 대구 시민이 무슨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연락했던 그 보수 진영 멤버들은 정말 좋아해요. 뭐냐면 이제 민주당은 갈라질 일만 남았다. 우리는 이제 한동훈 빼고 다 대통합이 된다고 엄청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완전 보는 시각이 정말 달라요. 통합이 됐다. 그 이준석은 뭐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힘하고 함께 한다고 봐야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엊그제 네. 이제 말하기를 선거 연대까지는 가능하지만 통합 이런 거는 뭐 안 한다는 식으로 이제 말은 했지만 그거는 수사일 뿐 이제 한이 제껴지면 어느 정도 입지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어게인 2018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있을 때 약 3점 몇 프로인가 얻고 이제 그 뒤에 심한 내홍에 휩싸이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면 이 군소정당이 총선 때는 잘 안 없어질 수 있죠. 총선은 이제 200몇 명 뽑는 거지만 지선은 엄청나게 시군 구의원까지 뽑으니까 엄청 많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당선자를 못 낼 확률이 엄청 높잖아요. 보면 그 당시에 저 바른미래당이 다 합쳐서 군의원 이런 것까지 했을 때 두 자릿수가 됐나 안 됐을 정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거의 후보도 못 내거나 내더라도 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뒤를 알고 있죠. 경험칙상 알고 그거 알겠지 그 정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이준석 대표가 바른미래당 있었고 그 뒤에 손학규 대표 등등 싸우면서 뒤에 이 과정을 거쳐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지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아 어떻게 이번에 그것도 당선이 돼가지고 이준석이 이번에 좀 들어가면 이제는 마무리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이제는 이제 좀 제발 그만하자. 이준석 얘기도 나도 좀 힘들다.
이 해악이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너무 교묘하게 하니까. 장동혁은 대놓고라도 하지. 그러면 장동혁은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면 되는데 자꾸 이준석,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분식을 한단 그렇지. 말이야. 맞아. 아, 참 정말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에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시 같은 거 뭐 썼잖아요. 아, 예, 뭐 시 많이 쓰던데. 7일, 8일 하는 중에 7일을 거의 장미 얘기를 썼는데 장미 시 7일차.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참 무심했다. 자, 물만 시 필요했던 낭송 한번 것이. 읽겠습니다. 단식 7일차. 누군가 책상에 자, 지기현 씨가 대독하겠습니다. 지기현 씨가. 자, 단식 7일차인데요. 네, 자, 자, 볼까요? 누군가 이거 아이고 또 작은 꽃바구니 놓고 가셨네. 아시겠죠? 자, 나도 우리 장미도 마음이 한결 이거 밝아지신 것 같은데 자, 참 아우 참 뭐라고 쓰셨나요? 무심. 아, 참 무심한 것 같아. 괜찮으시죠? 자, 물만 필요했던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좀 한 잔 오죠? 예. 동지가 돼요. 동지가 필요하신 것 같은데. 네. 자, 여기까지 하시죠. 맞습니다. 또 혼자 동지를 떼어놓고 지금 양지병원에 갔잖아요. 혼자. 과연 장미는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근데 이분이 장미가 그러니까 이분이 누가 시 못 쓰게 해서 단식 투쟁한 거야? 아니 왜 통일교에 대한 얘기를 안 해? 아니 시 못 쓰게 해서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왜 통일교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통일교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한동훈이 목적이었거든.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최소한 형식이라도 갖추려면 단식 농성장 뒤에다가 내건 현수막에 통일교 통일교 특검, 그 다음에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이걸 수용하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신천지 특검은 왜 하면 안 되는지, 진해당 공천헌금은 왜 빠지는 건지, 그 써야지. 그걸 시로 써야지. 안 한다고. 안 해. 목적이 아니야 그게. 그걸 안 써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와 너무 아무튼 이게 본인 이제 건강에 치는 일이라 내가 좀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시 쓸 때마다 아니 왜 특검 얘기가 없냐고 특검 얘기가. 야, 그 와중에 또 라임을 맞춰서 끝내고 또 썼어요. 썼어요? 나는 오늘 단식을 끝내지만 부패한 권력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르겠다. 지금 어디 무슨 단식이 타오르고 있는데? 없어 지금. 주가 5천이나 설명해라. 뭔 소리야? 5천 절대 안 된다고. 단식. 그래 이제 이분이 무슨 켈리를 배웠나 봐요. 이 글자. 그랬다고 하는 켈리그래프를 배운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 시 쓰는 거랑 그 뒤에 오늘 그 탄식자 쓴 것도 봤거든요. 근데 글씨가 이 수준이야? 배웠는데. 그래서 아마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진짜 레트로 감성 한 사람이 소환됐어요. 누구? 저희 세대는 다 아는 로마리오 씨라고. 로마리오 씨. 로마리오가 아니라 리마리오. 리마리오. 그분이 왜? 닮았다고. 비퍼 애프터 닮았다고요? 리마리오. 장미. 맞아. 리마리오가 항상 장미. 장미를 들고 왔어요. 네. 오 마이 베이비 하면서 늘 하잖아요. 그랬었지. 장마리오. 장마리오로 그래서 별명이 붙었고요. 별일이 다 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더니 이제 지금 단식 끝나고 나자마자 물론 그 단식 기간에도 거칠었지만 국민의힘의 그 입장이 아주 입이 거칠어졌어요. 이재명 정권은 오패수 야합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재명 정권이 지금 어디가 오패수 야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패수 야합이라 그러면 그쪽은 뭐예요? 집화장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항상 의문인 갑자기 게 또 강해지기 그래도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그게 호응을 받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그렇죠, 게. 맞아요. 네. 그럼 자기 당 지지자들이 그거를 지금 믿고 환호할 거라고 생각하는 난 네. 그 수준이 정말 너무 미동도 없는 처참해. 메시지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한동훈에게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다 그러면 단식장에는 이제 자기가 꿇는 느낌이잖아요. 단식장에는. 근데 병원에를 가면 약간 인지상정도 있잖아요. 아프니까 이제 회복하는 사람 이렇게 위로는 할 수 있는데 양지병원으로 가면서 그것도 거의 가능성이 이제 끝난 거죠. 왜요? 사실상. 양지병원은 양지병원 이퀄 지금 윤석열 후원회장 등등등 윤어게인 병원이니까. 거기에 만약에 윤어게인 병원인데 간판이 병원인데. 바뀌나 이제 윤어게인 병원인데 거기를 갔다 그럼 이제 한으로서는 그 정체성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요?
결계를 많이 쳐놨네. 굉장히 많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명은 하는 건가요, 한동훈은? 이제 뭐 단식, 이게 퇴원하면 이제 제명. 아유, 이제는 좀 제명 좀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논의하는 국면에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이제 단식을 그만뒀고 결국 쌍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오른 게 아니고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2%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왜 단식한 거야? 그런 생각 안 들 수가 없죠. 어제 발표됐던 MBS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래서 당장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잖아. 단식을 했는데 지지율은 이렇게 바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네. 이건 뭐냐면 단식의 효과가 국민들한테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뼈아프게 지적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식의 소기 목적은 쌍특검 통과였는데 자기들이 거뒀다고 자평하는 거는 보수 이제 그 결집시켰어 이거고 엉뚱한 거를 지금 얘기하면서 성과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몸도 안 좋고 힘들어 죽겠는데 출구를 못 찾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주목받고 코스피 5천 막 돌파하고 가고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원래 단식이라는 건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끝내는 게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끝내는 타이밍을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몸이 단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대표님 이제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도 다 늦추고 지금 상임위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누워서 싫어 나 끝까지 갈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몸이 달았지. 그러다가 결국은 유영아 의원이 같이 동조 단식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박 대통령이라도 빨리 불러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10년 만에 국회로 불러 올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잔인하다 진짜. 그만두세요. 잔인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또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또. 네. 저 이것을 해석할 때 전제는 국민의힘의 이익과 장동혁의 이익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분리해서 봐야 된다. 국민의힘이 망해도 장동혁의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회사가 작아지더라도 내가 지분권이 올라서 대표가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망하는 회사도 먹을 건 있어요. 거기에 내 지분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12월 말부터 장동혁 대표는 그 대표직의 일을 위기에 계속 처했습니다. 그 초선부터 시작해서 뭐 젊은 그 국회의원이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 점점 중진 언더진윤까지 점점 수위를 높여갈 때 필리버스터를 한번 틀어 막았죠. 그리고 나서 약발이 떨어졌고 점점 다시 그 불만의 목소리가 우리 왜 빨리 가운데로 안 가냐, 우리 선거 앞두고 있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일단 그 윤석열 선거 나올 때 한동훈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한 번 더 진압을 했지만 그때 너무 빠르게 제명을 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아직도 한동훈이냐 하면서 불만이 일어났어요. 그때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을 제명한 것에 대해서 갈라치기네 뺄셈의 정치네 막 비판을 첫날은 했지만 굶기 시작하면서는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뺄셈의 정치라고 막 그때 비판했던 사실 그 사설들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단식을 하는 기간 동안 보수 인사들이 다 왔어요. 심지어 비주류였던 유승민 의원까지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통합하는 모습 다 보였죠. 근데 내가 싫어나 딱 한 명은 안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빠졌고 그 사람 빼고 모두 통합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물러가라는 소리가 나오나요? 그게 안 나오잖아요. 성공한 거죠.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졌건 말았건 나는 성공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까지 출구 전략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해놓고 갔을 거다. 어느 정도 보고 갔다. 이준석까지 오면은 나는 할 일 다 했다. 네,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극우의 세계관, 이건 아예 우리랑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블에 나오는 지구 666처럼 다른 지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세계관에서는 그 정통성의 화신, 그들의 신과 같은 반신적인 존재가 지금 대구에서 강림을 해갖고 그분을 살려주고 정통성을 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본인들은 특검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 단식이 시작된 게 한동훈 때문이잖아요. 한동훈을 가장 싫어하는 그 반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동의합니다 지금. 네. 왜냐하면 본인을 대통령 탄핵을 시키고 그 징역을 보냈던 게 윤석열이기도 하지만 실무자는 한동훈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뒤에서 지시한 사람도 믿지만 실제로 때린 애가 제일 밉잖아요. 그런 점에서 장동혁과 박근혜는 공통 분모가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시나리오가 나름 우리는 동의 못하지만 예쁘게 꾸려졌다. 저도 이 점에 동의하는 게 저도 그 상황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로는 박근혜가 어떻게 보면 올라온 게 장동혁을 살리려고 올라왔을까?
혹시 항동우에게 일종의 안가품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원팀으로 박영수 특검에서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2018년 2월에 박근혜에게 징역 무려 30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박근혜가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돼서 대표되고 찾아가서 허허실실 쪼개면서 한 번에 그 앙금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동훈을 제명하려고 하는 장동혁에게 힘을 실어준 행위가 그 원천이 대구에 서울까지 올라온 원천이 그냥 나왔을까? 게다가 얼마나 생각을 말을 했습니다. 얄밉게 합니까? 징역 30년에 처음이다. 이러면 그게 한으로 남았을 거라고. 본인이 구형했는지는 기억이 그렇진 안 않았겠지만. 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런 앙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불러 올리는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네. 흥미로운 지점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근혜랑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가 한참 전부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윤 어게인 세력하고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할 수는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분리는 해야 돼. 그 필요성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를 막 고민한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남아있잖아. 박근혜가 남아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그나마 이렇게 잇는다고 우리 자부하고 있지만 윤석열 때문에 그게 와글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붙잡자. 그러면 박근혜를 붙잡으면 윤석열을 보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면 박근혜를 붙잡으면 박정희 정통성을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는 거야. 윤석열을 굳이 버린다고 하지 않아도 박근혜와 함께 정치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가면 윤석열이 자연스럽게 역사 너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상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어떻게든 장동혁하고 만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 영향력을 조금 더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박근혜가 실제로 영향력이 크고 안 크고가 중요하지 않고 그걸 구상하고 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단식 안 끝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카드는 그거 하나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올렸다는 거예요. 네, 게임을 하더라도 이게 전공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흑마술을 쓰려면 모든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그 자신의 소중한 거를 내어줘야만 소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쪽 세계관에서 반신을 소환했으면 그만큼 출혈이 있었을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지. 그렇지. 거고. 네, 그게 궁금합니다. 구도가 어떻게 갈지. 문제는 근데 제 생각에는 대구시장의 후보가 국민의힘 누가 되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식의 출혈을 얻었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서베이를 좀 심층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누가 봐도 서울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하는 그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0대 20으로 2배 차이가 났고요. 중도층에서 그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분류를 하는데 중도층이라고 조직을 밝힌 응답층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율이 44대 14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지방선거에 활력을 잃어버린 셈 아닙니까? 지방선거는 지는 거라니까요. 지방선거 승리할 생각이 없는 거라니까.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패배가 이미 예정돼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볼 때.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이길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지. 그 경향신문 기자가 쓴 책을 제가 읽다가 그 문구가 나와서 이거 정치에서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고사리전을 붙이려면은 고사리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야지. 고사리를 뜯으러 가야지. 그렇죠. 네. 그죠. 그거 아니면 중도를 잡겠다고 하면 중도로 가야지. 왜 자기들끼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모여가지고 왜 스터디를 하냐고. 그리고 고사리인지 아닌지 고사리 아닌 것 같이 생긴 거 먼저 속아내야 되겠다고 논의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면은 같이 자기들끼리 자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고사리 뜯으러 안 가고. 이 얘기는 고사리전 먹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떡할 거야? 이거 얘기할 때 얘기하잖아요. 장동혁 대표 대권 꿈꾸는구나. 이렇게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느낌에는 박근혜 백신이 저는 이틀도 안 갈 것 같아요. 박근혜 백신이. 뭐 전통 보수의 색깔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그게 아니라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단식을
멈추기 위한 어떤 출구 전략, 수단으로 그냥 박근혜 씨를 이용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엄청 시끄러워질 극우들 전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에 과연 길을 닫을 수 있는가? 당원들의 구성도 뭐 통일교는 신천지는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다고 하는 당인데 그래서 저는 박근혜 씨에게 오히려 심심한 위로를 그리고 박근혜로 표하고 싶다. 상황 보면은 한지 모르겠지만은 장동혁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정말 촘촘히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모두가 목도했듯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무려 징역 23년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진관식의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감동적인 판결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추경호 씨에게도 이제 점점 그 선고의 날짜가 다가올 거고요. 이게 그리고 게다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중기일이 28일 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판이 쭉 이어질 거고 2월 4일 날 명태균 씨 선고 있죠. 명태균 씨가 만약에 진짜 징역 법정 구속 나온다고 하면 이제는 입장을 바꾸 그렇죠. 추가권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공적을 쌓기 위해 국민의힘한테 불리한 얘기 계속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그 사정만 계속 생길 겁니다.